252. z제곱 실수가 되려면 첫 번째 z가 실수 또는 z가 순호수이면 되는 거지. 그럼 z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2 더하기 이건 예쁘게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이 주어져 있네. 이렇게 나눠져 있네. 4x 더하기 y 마이너스 8 i 이렇게 돼 있나? 맞죠? 그럼 첫 번째 이거 실수일 경우는 얘가 보면 돼. 4x 더하기 y 마이너스 8이 뭐가 돼야 돼? 0이거나 맞나요? 맞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또는 얘가 순호수가 되려면 얘가 뭐가 오면 돼?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이거 가지고는 지금 얘랑 얘를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나 또는 얘인 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그러면 요상은 얘 z가 실수라는 조건만 가지고 봤을 때는 얘가 x, y 값이 딱 하나로 정해지가 않지. 얘를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단 말이지. 그거 바로 직선이죠. 이거. 이 직선과 두 번째 얘가 순호수가 되는 조건은 얘가 0이 될 때 얘가 0이 될 때 물어보는 거잖아. 실수 부분이 0이 돼. 얘도 마찬가지로 이 조건 하나로는 x, y 값 하나씩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얘를 무수히 많은 x, y 값 즉 이게 도형을 나타내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맞나요? x, y가 좌표 평면에서 나타낼 수 있는 순서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p가 이걸 또 만족하고 전 p라는 게 얘도 만족한다는 거잖아. 아니, 또는 얘를 만족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두 개를 만족하는 p가 나타내는 도형과 y축으로 나타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했어. 그럼 p가 첫 번째 얘를 만족할 때 그럼 이거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p가 첫 번째 전 p가 요 그래프를 만족할 때 뭐예요? y가 y절편 몇이야? 8일 거고 x절편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니? 이렇게 돼. 얘는 x절편 몇이야? 마이너스 2 y절편 2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지. 맞니? 그래서 p가 나타내는 도형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보세요. 그냥 도형으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또 254번? 그러면 규칙 찾는 걸로. Z를 먼저 이거 실수가 진행하면은 2i분의 마이너스 2i니까 마이너스 i 실수가 바로 할 수 있고 그러면 a에는 z n제곱 더하기 z n제곱 분의 1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a1 먼저 찾아봐. a1 a1 왜냐면 n이 1일 때잖아. 아니? z 1일 때니까 z의 1제곱 더하기 z 1분의 1이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i 더하기 마이너스 i 분의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걸 애써 정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이렇게 놔둬보세요. 이걸 어차피 얘가 지금 n제곱 이런 유형들은 뭘 찾으라는 거냐면 규칙 찾으라는 거잖아. 결국에. 그럼 규칙을 찾으려면 이걸 한번 계속 해봐야 돼. A2 그러면 n이 2제곱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i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제곱분의 1 됐나요? 그럼 정리한 거야. 이거는 수로 나타내봐. 열심히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a 세제곱 아니 a3는 z의 세제곱 더하기 z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i의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세제곱분의 1 얘는 뭡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살아있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니까 얘는 i 더하기 i분의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 아니? i 4제곱 a 4제곱까지 하면 될 것 같아. 얘는 i의 4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4제곱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제곱 하면 플러스 되고 i 4제곱은 1이잖아요. 그럼 얘는 1 더하기 1분의 1 이거 2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마이너스 2였고 뭐야 이거?
4개 더하면 뭐가 돼? 0 되네. 4개 더하면 0 되는데 A1부터 어디까지? A102까지 구하래요. 그럼 4개씩 더해서 0이 되는 거면은 25개 나오고 2개 남겠지. 2개 뭐 남아? 첫 번째, 두 번째 거 남을 거야. 그래서 A1부터 A2로 더하기 해서 A102까지의 합은 뭐만 남는 거야? 얘는 첫 번째, 두 번째만 남겠지. 왜냐면 102까지는 4가 25묶음 있는 거고 2개가 남는 거잖아. 해결아 이해되니?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I 더하기 마이너스 I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2까지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아야, 네, 또. 아유, 활용은 어떻게 하면 돼? 활용이 뭐야? 미지수 내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 세워서 그 미지수에 대한 2차 방정식 세워서 풀으라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미지수는 아니 미지수만 세워봅시다. 이거 4번 우리가 2학년 때 아니 3학년 때 많이 했던 문제죠. 느낌 4번 보시면 60이랑 40 직사각형 모양의 땅 일정한 십자형 도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가 1500m일 때 그러면 얘는 저거 다 모으면 어떻게 생겨? 땅덩어리들을 이렇게 한 대로 모으면 이렇게 생기는 이런 직사각형 넓이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가로 x라고 하면 폭을 길의 폭을 x라고 하면 이 땅의 넓이는 가로 60에서 x를 뺀 거. 그리고 세로는 40에서 x만큼을 뺀 게 남은 땅들의 넓이의 합이 된다. 가로 세로 길이가 된다. 그거에 곱하면 그 넓이가 그럼 몇이 된다. 1500이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풀면 되지? 풀 수 있죠? 내가 앞으로 되지? 돼요? 아니요? 됐어? 그러면은 278번 해봐봐. 국민아 자지 말고 좋아. 어떻게 식을 세우면 돼? 이게 처음 넓이는 33 곱하기 60이라는 직사각형 모양일 거고 그 다음에 얘가 가로는 2cm씩 줄어든대요. 2cm씩. 그러면 t초 후에는 t초 후에 가로는 60에서 2t만큼 빠진 거고 세로는 초당 3cm 늘어나는 거니까 33 더하기 3t가 t초 후에 가로 세로 길이가 될 거죠. 그럼 그거의 넓이는 t초 후의 넓이는 60-2t 곱하기 33 더하기 3t를 곱하는 게 t초 후의 넓이인데 그 넓이가 직사각형의 넓이와 처음과 같아질 때 보자. 2차 방정식에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에서 중요한 건 이게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x제곱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0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근의 공식 구했잖아요. 근의 공식 x는 어떻게 구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근의 공식이었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3학년 과정에서 이제 실수 범위에서 해를 구할 때 여기 안에 있는 근호 안에 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를 가지고 근의 성질을 좀 성격을 파악했잖아. 첫 번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 그럼 플러스 루트 하나 마이너스 루트 하나 해서 근이 총 몇 개? 2개. 그럼 얘는 실수의 근이 2개잖아. 실수의 근. 그걸 우리가 실수의 근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실근이라고 할 거야. 실근 2개를 갖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뭐라고 해서 근호 안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인 실수인 근을 두 개를 갖는다. 두 번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야. 얘가 0이면 플러스 루트 0, 마이너스 루트 0에서 0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무슨 근?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근 몇 개? 한 개 갖는 거잖아. 경민! 너 잘 거면 돈 내보자. 숙박비 내보자. 일어나. x가 2a분의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중근 하나 갖는다. 그럼 얘도 어쨌든 실수로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너 실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맞니?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실근 아니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야 된다. 맞니? 그냥 실근이라고 하면 같은지 다른지도 구별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b제곱 마이너스 4ac면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얘는 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수를 확장해서 복소수 범위까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음수라고 하는 거 허수잖아요. 맞니? 그럼 얘는 허수의 근을 갖고 있는 거야. 결국에는 무슨 근? 허수의 근은 허근 두 개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도 무슨? 서로 다른 허근 두 개. 실근 두 개라는 건 실근 두 개. 이해됐어?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이 판별식, 우리가 이거 판별식이라고 하는데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가 아니라 복소수 전체 범위에서는 이제 허근 두 개를 갖는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됐니?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루트 b가 한 근을 갖는다 그랬어. 2차 방정식에서. 그럼 반드시 어떤 근을 또 가졌어? 반드시 어떤 근을 가져야 돼? a 마이너스 루트 b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한 쌍으로 갖고 있었잖아. 이런 모양에서 그 이를 뭐라고 했어? 켤레근이라고 얘기하지. 맞니? 그래서 이건 켤레 실근 중에서의 켤레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허근도 마찬가지로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은 어떻게 가질 거냐면 플러스 루트 뭐 마이너스 루트 뭐 이렇게 가질 거란 말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i라는 근을 갖는다면 얘가 어떤 2차 방정식의 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반드시 a 마이너스 bi라는 켤레 복소수를 또 다른 허근으로 무조건 갖고 가야 된다. 세트가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얘가 켤레근을 갖는다라는 것까지 지금 판별식을 이용을 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근각계수의 관계 한 번에 할까?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두 근 사이의 관계를 근각계수와의 관계라고 할 텐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해서 a가 0이 아닌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해를 어떻게 구했냐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걸 좀 쪼개서 쓸 거야. a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나랑 또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쓸 수 있지. 그럼 이걸 합해보자. 두 근의 합 더하면 두 근의 합이라고 하면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5에서 없어지지. 맞지? 그럼 뭐만 남아?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남아서 마이너스 a분의 b만 남네. a는 뭐였어? x제곱의 개수잖아. b는 x의 개수. 그래서 두 근의 합을 a, b, c 개수랑 상수의 값을 가지고 두 근의 합을 구할 수 있다. 했었죠 이거? 두 번째, 두 근의 곱해볼까? 진짜 곱해봐. 곱하면 분모는 4a 제곱이 될 거고 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 곱한 거니까 제곱의 차가 되겠지. 맞니? 제곱하면 얘 b제곱 마이너스 루트 벗겨지면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네. 그러면 4a 제곱분의 4ac가 되면서 얘는 a분의 c만 이렇게 남겠지. 맞니? 얘는 뭐야? x제곱의 개수분의 상수가 두 분의 뭐가 된다? 곱이 된다 라고 하는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였습니다. 맞지? 허근도 마찬가지. 허근. 근데 요런 근과 계수의 관계 또는 이거 하나 얘기한다. 요거 판별식은 어디서 의미가 있냐면 요 A, B, C가 실수인데 경민이 이거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 지금. 아주 중요해. 집중해. 일어서.
얘가 실근, 실수, ABC 개수, x제곱, x 그리고 상수가 실수일 때 좀 의미가 있어. 왜냐면 내가 저번 시간에 우리 허수 얘기하면서 허수끼리는 대소관계에 비교할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고 했지. 근데 얘가 만약에 개수가 허수가 나왔어. 그럼 허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개수가 허수일 때는 그 근을 판별하는 데에서 대소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서 없는 수란 말이야. 허수가 개수가 될 때는. 근데 중근일 때는 좀 확인할 수 있어. 중근일 때는. 왜? 허수가 0이다 라고 하면 이거 우리가 실수 또는 복소수와 같을 조건을 이용해서 허수 부분이 0이 된다라는 걸 이용하면 되는 거거든. 그건 이따가 잠깐 한번 문제로 표현해서 알려줄 테니까 기본적으로 근을 판별하는 이 판별식에서는 A, B, C가 실수여야 한다. 아시겠어? 허수일 때는 확인하기가 좀 힘들다. 의미가 없다. 허수일 때는.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됐니? 그 다음에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 판별식이랑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넘어가자. 거기 140쪽 1번.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 m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2mx 더하기 m-3은 0이다 라고 했을 때 요거에 근을 판별하자. 1번 서로 다른 두 실근. 근데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다음에 이런 거 근을 판별하기 전에 얘가 x에 대한 몇 차식이라 그랬어? 2차 방정식이라 그랬지. 그럼 이거 2차 식이어야 되는 거야 일단. 그러면 조건이 뭐야? x제곱의 계수. 얘가 내가 계속 아까 0이 안 된다라는 쓴 이유 뭡니까? 0이 되면 안 되니까 2차식이라고 했을 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제곱의 계수가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첫 번째 일단 뭐 조건 나와야 돼? m 더하기 2가 0이 안 된다라는 조건 무조건 있어야 돼. 이건 어디든 다 있어야 되는 거야. 일단 얘가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럼 요거 여기 위에서 볼게. m 더하기 2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m은 마이너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조건이 이렇게 하나 필요하다고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판별식으로 돌아가.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죠? 맞나요? 그리고 짝수 판별식 써볼게. 짝수 판별식 기억나니? 2로 나눌 수 있는 수를 썼을 때. 그럼 이 b를 2로 나눈 거 m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전개하면 m제곱은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m 나올 거니까 m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다. 그럼 m은 뭐보다 커야 된다? 6보다 커야 된다. 됐어요? 미안해. 플러스 6이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된다. 맞나요?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조건이 뭐였어? 마이너스 2면 돼? 안 돼? 안 돼. 요것만 쓰면 틀리다고. m이 마이너스 6보다 크다라고만 쓰면 틀리는 거라고. 왜냐면 m이 마이너스 2가 아닌 조건이 필요합니다. 제가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m은 그리고 마이너스 2가 아니다라는 조건을 쓰던가 요렇게 쓰던가 아니면 부등호로 표현했을 때 마이너스 6보다 큰데 마이너스 2는 제외해야 되잖아 여기를. 그럼 그 범위가 어떻게 나뉘냐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 거야. 마이너스 2를 제외하는 거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얘를 x가 m이 마이너스 6보다 크고 5보단 작거나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은 범위 또는 m이 어떠면 돼?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라고 범위를 두 가지로 나눠서 마이너스 2를 쏙 빼고 두 가지를 범위를 나눠 쓰던가 이렇게 쓰던가. 이해되지? 이해가 맞지? 두 번째 중근 가지려면은 얘 판별식 정리한 m 더하기 6이라는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 돼야 되는 거지. m은 몇이 돼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세 번째는 이 판별식 정리한 m 더하기 6이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 가져야 된대 이제.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작으면 두 허근을 갖는 거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근데 이거는 왜 이거 안 써져요? 이거 범위 안에 없잖아. 이 범위 안에 얘 m-6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일 리가 없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m에 마이너스 2일 리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쓰고 마이너스 2를 포함하는 범위에서만 주의해서 마이너스 2를 쏙 빼줘야 된다. 2차 방정식이라는 거. 이 컷을 빠르게 해보자. 이 컷을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실근 가지려면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맞나요? 그 전에 2차 방정식이라 했기 때문에 K가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 가져가야 되고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써봅시다. 판별식 짝수 판별식 써볼게요. 짝수 판별식 쓰면은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K가 될 거잖아. 얘가 실근을 가지려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K 제곱 없어지고 여기서 2K 나오는 거 마이너스 K 되면 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K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큰데 K가 0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조건이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2차 방정식에서는 네가 허근을 가져야 되네. 그럼 판별식을 이용을 했을 때 얘도 짝수 판별식 쓰면은 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4인데 이게 판별식의 허근을 가지려면 얘가 0보다 작아야겠지. 그럼 K는 4보다 작아야 된다. 맞나요? 그럼 얘도 만족하면서 그리고 얘도 만족하려면 K가 일단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4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안 되는 거 누구? K가 0이 아니면 돼야 돼. 0이 안 돼야 돼. 그랬을 때 K 개수 한번 구해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3번 X값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X제곱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A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1은 0에서 얘가 K값에 관계없이 뭘 갖는다고? 중근을 갖는데 K값에 관계없이 밑줄 이거 무슨 말이야? 계속 얘기했지. 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 누구에 대한? 그렇지.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는 거는 판별식을 썼을 때 판별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 되게 하는 조건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일단 중근을 갖도록 한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용해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쓸게요. 짝수 판별식 쓰면 얘를 2로 나눈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아니라 AC가 판별식, 짝수 판별식이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인데 이 판별식이 0을 가져야지 중근을 갖는다는 건데 이때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그럼 얘가 K에 대한 뭐라고? 이게? 그렇지. K에 대한 항등식이라. 항등식이면 어떻게 정리해야 돼? 요 K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 정리해갖고. 그러면 K제곱 K제곱은 없어질 거고 전기하면은 마이너스 2AK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없어질 거고요. 그럼 B 마이너스 1은 0이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정리할 것도 없네. K에 대한 하나니까 A 몇이 돼야 돼? 0. B는? 그렇지. 그래서 A는 0이 돼야 되고 B는 1이 돼야 된다.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중근을 가지려면. 이해됐어? 두 번째 또 마찬가지로 얘 완전 제곱식이래요.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뭐야? 어떤 식의 제곱식으로 표현되는 거 완전 제곱식이잖아. 맞니? 근데 걔도 마찬가지고 완전 제곱식은 해를 하나만 갖겠지. 중근 갖겠지. 걔도 마찬가지고.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 것도 판별식을 썼을 때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짝수 판별식 쓸게요. 그럼 K-1의 제곱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4가 합짝수 판별식인데 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된다?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지. 이해돼? 여기 짝수 판별식 다 알죠? 짝수 공식일 때 이거 이해되는 거 맞아요? 네. 한번 해보자. 전개해봐.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6K니까 플러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 한 마이너스 3은 0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인수분해하면 K는 몇? 1 또는 K는 3 이렇게 되어 있는 x의 개수가 허수일 때 이거는 선생님 판별식 쓸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판별식을 써도 의미가 없다 그랬지. 그냥 허수라는 부분에서는 대소관계를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맞니?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런 식이 실근을 갖는 조건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실근. 선생님 아까 판별식 못 쓴다면서요. 그럼 실근 어떻게 찾나요? 하면 이거는 복소수가 같을 조건을 좀 이용하실 거예요. 실근을 하나를 A라고 해볼게요. A라는 실근을 갖는다. 그럼 실근 A라고 하는 건 A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거지. 대입해보자. 그럼 A 제곱 플러스 3A 1 더하기 I 더하기 K 더하기 3I는 0 이렇게 된다는 거네. 맞니? 이랬을 때
얘가 A 실수고 얘가 는 0이 되려면 좌변과 우변에서의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같다라는 실근과 아니 복소수가 같을 조건을 좀 이용을 할 거라. 그러려면 어떻게 정리해줘야 돼?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정리를 좀 따로 해줘야 된다. 전개에서 실수 부분끼리 정리하면 3A 제곱 왜 A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실수란 뜻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3A 3A 제곱 A 제곱 더하기 3A 그 다음에 여기 K 더하기 3A 더하기 3i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을 정리를 했을 때 제가 0이 되려면 이 실수 부분도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허수 부분 요것도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실근 찾았다. 실근 몇이야?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개수가 허수일 때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실근을 찾는 게 아니라 실근을 가질 조건을 찾는 게 아니라 실근이라는 근을 대입을 했을 때 걔가 좌변과 우변의 허수 부분, 실수 부분이 같다라는 거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A가 마이너스 1인 거 대입하면 K 값도 찾을 수 있겠죠. 됐나요? 된 거 맞니? 근데 마찬가지로 크다 작다는 표현할 수 없지만 판별식이 0이 될 땐 찾을 수 있잖아. 그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을 찾을 수가 있어. 왜냐면 중근을 가질 조건은 대소관계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0인지 아닌지 0인지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0이라고 했을 때 얘 중근을 갖는데 근데 판별식 못 쓴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대입해갖고 찾아야지 해도 되는데 중근을 가지려는 거는 마찬가지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가 돼야 된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그럼 이게 어쨌든 허수로 표현될 거 아니야. 그 허수가 0이 되게 하는 돌리기 시작했어. 너 문 열어. 줄게. 자지마.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쨌든 a랑 b랑 허수 부분으로 표현이 될 텐데 걔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실수 부분도 0, 허수 부분도 0이 되게 하는 a, b가 찾아주시면 되는 거다. 찾아볼까 이거 한번? b제곱하면 a 더하기 2i의 제곱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6i가 0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을 나눠서 a, b값 찾아주시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개수가 허수인 건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넘어가서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 아까 했던 거 해봅시다.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개념익힘 1번 넘어가봐. 개념익힘 아까 이 개념익힘 아니 저거 근각계수의 관계는 공식 어떻게 나오는지 선생님 설명 한번 해줬고 149쪽 요거에서 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돌려주겠네. 얘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 알 수 있다. 어떻게? 그러니까 배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얘분의 a분의 마이너스 b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붙인 4 알파 베타는 1분의 아니 a분의 c 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거 가지고 이제 밑에 1, 2, 3, 4 풀어야 되는데 뭐야 이거는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을 했을 때 곱셈 공식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 그거 1번 어떻게 해? 1번 통분해야 되지.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되는 거 아니니? 얘 알고 얘는 우리 두 개로 곱셈 공식 활용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맞지?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곱셈 저거 통분하면 얘 알파 베타 분의 제곱이니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으로 통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 알고 있고 얘는 곱셈 공식 뭐야? 뭐야? 세제곱 마이너스 3ab 그럼 내가 구하는 값으로 주어진 값으로 다 구할 수 있는 값이 되는 거죠? 맞니?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래요. 그럼 얘는 합의 제곱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해주면 되는 거죠. 4번 너네가 여기에서 근각계수의 관계만 계속 이용하려고 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4번 같은 경우는 알파 베타가 해다라는 걸 이용을 해야 돼. 해라고 얘기하는 거 알파를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니? 식에다가 2차 식에다가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2가 0이 된다라는 게 성립을 해야 된다고. 여기에서 시작해서 4번의 모양을 찾아줄 거야. 근데 4번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네?
그러면 얘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만 남기고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2를 오른쪽으로 넘길 거야. 그럼 알파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이걸 이항시켜야지 4알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식 대신에 이제 뭐라 쓸 수 있어? 알파 제곱,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 뭐가 될 수 있어? 얘 값이 그러면? 이 값이? 얘 대입할 수 있는 거지. 2차식의 곱, 즉 4차식에서 내가 얘를 대입함으로써 1차식의 곱으로 바뀌는 거야. 차수를 줄여주는 거야. 됐니? 그럼 이거 다시 쓰면은 얘는 알파 플러스 2 더하기 1이니까 알파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겠지. 베타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2가 0이다 라는 게 성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는 마이너스 베타랑 마이너스 2를 오른쪽으로 넘긴 베타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은 얘는 베타 플러스 3의 곱으로 표현됐네. 맞니? 그럼 이거 전개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3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9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식 좀 바꿔야 돼. 차수를 좀 맞춰보자. 어떻게? 이거 해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2는 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나 여기서 마이너스 3알파 값 더하기 1까지 필요해. 그럼 여기서 얘를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알파로 쪼개면 얘만 이항시키면 되잖아. 맞아 아니야? 그럼 얘 뭐가 돼? 얘 뭐가 돼 그냥? 그렇지, 얘도 알파. 얘도 마찬가지로 베타에서 베타만 이항시켜서 쪼개면 어떻게 돼? 얘도 그냥 베타로 바뀌는 거야. 이해돼? 이해됐어? 그럼 얘 뭐가 돼? 알파 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 분의 알파는 우리가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으로 통분해서 쓰는 거 우리가 알겠다. 됐나요? 두 번째, 요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로 좀 똑같이 해봐 이거. K까지 좀 해서 바꿔봐. Y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K 바꾸면 몇인지, 얘가 몇으로 바뀌는지, 얘는 몇으로 바뀌는지. 1번, 2번? 중에 몇 번? 변형 문제 봐봐. 변형 문제 지금 뭐가 씌워져 있어? 알파 베타에 루트랑 절대값 씌워져 있지. 루트랑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는 이 상태로 갖고 다니면 좀 풀기 어렵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루트랑 절대값을 무력화하실 수 있는 거, 없애볼 수 있는 거. 제곱. 그렇지, 제곱해버릴 거야. 봐봐, 얘 1번만 해볼게. 1번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은 0에서 두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럼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분각의 세관계 이러면 1분의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 한 7 알파 베타는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요거 가지고 문제에서 뭐가 하는 거야? 루트 a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요거 찾으래. 그럼 이거를 이 상태로는 찾을 수 없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제곱한 값을 먼저 찾을 거야. 제곱한. 먼저 제곱을 해버릴 거야. 왜냐면 근호를 좀 처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얘는 전개하면 알파잖아. 루트 알파 제곱하면 알파고 더하기 2 루트 알파 베타에다가 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 루트 알파 베타라고 한다는 거는 알파 베타가 더한 게 7이었고 곱한 건 1이니까 얘는 9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아니?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야?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가 제곱한 게 9면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9의 제곱근이 돼야 되는데 알파 베타 실근이라고 했어. 실근이고 루트 심이고 양수해야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러면 이거 3이 된다. 이때 거 절대값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절대값. 됐어, 혜연아? 한번 해보시고 2번 넘어가서
치면 되지. 변형. 익힘 2번. 2번은 반대로 x제곱의 개수가 안 나와 있고 두근이 마이너스 2랑 3이다 근이 주어졌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근의 합 곱을 이용해서 개수를 찾아야죠. 두근의 합 하면은 1인데 그걸 개수로 찾으면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는 거지. 맞니? 그래서 a는 몇이야? 마이너스 6.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인데 개수로 곱을 구하면 b이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찾으면 되죠. 몇 번이냐면 140, 150쪽에 2번 하고 있어요. 걔는 지금 2번이야. 150쪽에. 첫 번째 1번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조금 너네가 헷갈려. 두 번째 보면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요거 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은 0에 두근은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 요거 가지고 a, b 값 찾아야.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진 지금 근각계수 관계 주어진 거에서 알파 베타의 합 요 근의 합을 얘기해보자. 이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잖아. 여기에서 이 2차식에서 얘가 경민아 얘가 합이 뭐가 돼야 돼? 3.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이다? 1이란 거 알았네. 근데 알파랑 베타는 여기에 근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두 근의 합 알파 베타가 1이라는 거는 여기 근각계수 관계 이용하면 얘가 a라는 거고 이 값이 1이라는 거야. 이해되니? 두 근의 곱 해볼까? 곱하면 얘는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더하기 1인데 전개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두 근의 곱이 3이라는 거네. 근데 여기에서 이 값이 1이었으니까 얘는 1이어줘. 그럼 알파 베타는 뭐였는지 다시 돌아가면 여기에서의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 그럼 알파 베타가 1이라는 건 여기서의 두 근의 곱이 1이라는 거고 두 근의 곱은 b니까 b가 1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밑에 거 그럼 293번 시작. 여기서 알 수 있는 식 다 써. 두 개 더한 게 몇이야? 마이너스 a. 두 번 곱한 거 b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됐나요? 뭐야? 뭐야? 보고 있어? 풀었어? 자존심 부리지. 보세요. 힌트 잘 내고 힌트 좀 줘. 이거 봐봐. 이거 해봐. 더해봐봐.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잖아. 저 분의 합. 너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설명하는 거야. 두 분의 합이잖아. 합이 뭐야? 여기서 근각계수 관계 이용하면 얘가 b-3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b가 뭐였어? b가 얘였잖아. 대입하면 되지. 아니면 여기 뭐야? b로 대입하지 마자. 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a니까 얘 다시 쓰면 어떻게 돼?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b-3이라고 a랑 b에 대한 식 하나 나오겠네. 두 번째 곱을 이용을 해서 곱을 이용하면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 곱이 두 근의 곱이니까 이게 2a 더하기 4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개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은 2a 더하기 4니까 얘 대신에 뭐라고 쓰면 돼? b. 요거 대신에 a라고 쓰면 a랑 b에 대한 식 하나 더 나오지. 그 두 개 연립해서 a가 찾으면 되겠다. 됐지?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그러면 두 번째 근각계수의 관계. 여기서 두 분의 합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거 봅시다. 넘어가서 그냥 그 3번. 여기서 알파 베타가 있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 바로 이제 나오자. a 알파 베타는 4인데 여기서 주어진 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7이래. 아 그러면 이거는 곱셈 공식 이용하면 내가 두 분의 합을 아니까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한 게 17이다 라고 이렇게 변환할 수 있어야지. 그럼 주어진 값 대입해갖고 a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오겠네? a 값 찾을 수 있겠죠? 됐나요? 두 번째는 양수의 2라고 했으니까 a 값 두 개 나온 것 중에서 양수 잘 골라줘야 되고 그냥 두 개 쓰면 안 되고 2번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건 1번
x제곱 더하기 3kx 더하기 2k제곱 마이너스 k는 0에서 두 분의 합을 그러면 마이너스 3k 두 분의 곱을 2k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10이래. 그럼 이거는 마찬가지로 얘가 합이랑 곱을 표현했을 때 합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한 게 12다라는 알파 합이랑 곱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잖아. 대입하면 k에 대한 방정식 나올 거고 k 값 찾아주시면 되겠다. 마찬가지로 k도 양수 k가 주어져. 됐죠? 이거 계산 안 해도 되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밑에 거 맨 마지막 거 296 시작. 296 이것도 뭐야? 얘 전개해서 연립하는 식인데 알파 베타를 가지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A 알파 베타 곱한 게 B라는 거 이용해서 식을 바꾸면 되는 거잖아. 전개하면은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은 1이니까 얘가 A 얘가 B 그럼 A 더하기 B는 1 넘어가서 0이다라는 첫 번째 식 나올 거. 있는 거? 뭐래? 안 풀고? 이거는 정리하면 이거는 4알파 베타 더하기 2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로 정리가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A, B 대입하면은 4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2라는 두 번째 식 나오니까 연립해서 A니까 찾으면 되겠다. 됐나요? 너무 빨라? 풀 수 있어? 풀었어? 네. 그 다음에 두 분의 B가 나온 거예요. 두 분의 B 어떻게 하면 돼? 비율이 나오면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두 분의 B가 2대 3이다 라고 하는 거야. 하나를 2알파라고 두면 나머지 한 개는 3알파라고 하나의 문자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맞니? 그럼 그때 합이 주어졌네? 두 분의 합, 이거 두 개 더하면 5알파인데 근각의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분의 합을 구한 게 10이니까 알파는 2다 라고 해서 두 분 어떻게 나오니? 4랑 6으로 이렇게 나와. 개념팀 4번이에요. 두 분의 B가 2대 3이라고 하면은 1알파랑 3알파라는 B의 관계로 2알파, 알파에 대한 식으로 하나로 나올 수 있는 거. 그 다음 얘 더한 게 5알파인데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했을 때 더한 게 10이 나오니까 알파는 2라고 얘기할 수 있네. 이 알파가 답이 아니지. 이 알파는 근을 세울 때 필요한 문자였고 진짜 근은 2알파랑 3알파를 근이라고 뒀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4랑 6이라고 해줘야 된다. 그랬을 때 K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두 분의 곱을 가지고 구할 수 있죠. 지금 K의 두 분의 곱은 근각의수의 관계 이용하면 두 분의 곱은 K-2인데 두 분은 구했으니까 진짜 곱해보세요. 그럼 얘가 24가 되도록 하면 K는 26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에 가신다고?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지윤이는? 월수. 다음 주? 그 다음 주? 네, 아니 바로 다음 주. 그가. 돌아오는 다음 주? 네. 지금 둘 다 다음 주에 빠진다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2차 방정식에서 얘는 두 분의 차가 돼야 된다. 차가 4. 에? 그러면 얘는 2번 어떻게 돼? 2번 이건 1번 해봐. 두 분의 차 그러면
차라고 하는 건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거든? 맞니? 근데 알파랑 베타 중에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 알파, 베타 뺀 거의 절대값인 거. 그럼 얘는 항상 양수잖아. 차랑 빼기랑 다른 거 알죠? 차는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양수값이고, 빼기는 그냥 순서대로 빼는 게 빼는 거고요. 그래서 차라고 하는 거는 양수가 돼야 되는데 얘 절대값 알파에서 마이너스 베타를 한 게 절대값에 씌웠더니 얘가 차가 4가 됐다는 거야. 근데 이거 절대값 보기 싫잖아. 절대값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제일 간단한 거 뭐라 그랬어? 제곱 방법.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16이다 라는 걸 주어진 거야. 이거는 결국에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각의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마이너스 k 더하기 2고요. 알파 베타는 거기서 근각의수의 관계 이용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얘를 가지고 이걸 표현했을 때 걔가 값이 16이다 라는 거 가지고 찾아주시면 할 수 있겠어요. 해볼까?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하유라 곱셈 공식 이용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4 알파 베타 마이너스 4 알파. 이거 한 거야. 뭐야 돼? 그럼 이거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 한 개 16이네. 맞지? 이거 막 전개할 필요 없이 이거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제곱은 4네. 제곱해서 4 되는 거 풀만 2죠? k값 찾으면 되겠지? 5%인지 보면 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a가 0이 아닌데 철수는 b를 잘못 보거든. 철수가 근데 나온 분이 마이너스 2랑 6이고 그 다음에 0이 언제적 철수가 0이야? 얘는 1이랑 마이너스 5 근데 얘는 C를 잘못 보고 풀어서 그럼 철수는 B를 잘못 보고 푼 거니까 A랑 C는 제대로 보고 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A랑 C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두 분의 건데? 곱이잖아요. 그럼 A분의 C를 했을 때 곱이 몇이나 되겠다? 마이너스 12는 제대로 됐다는 거지. 이해되니? 된 거 맞니? 그러면 여기서 C는 마이너스 12A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0이는 1이랑 마이너스 5를 잘못 봤대. 아니 1이 마이너스 잘못 본 게 아니라 누굴 잘못 봤어? C를 잘못 보고 푼 거야. C를 잘못 보고 풀었으면 얘는 틀렸고 A랑 B는 제대로 봤으니까 두 분의 합은 정확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A분의 마이너스 B를 한 개 두 분의 합인데 이걸 그래서 구한 두 분의 합 두 분이 1이랑 마이너스 5기 때문에 마이너스 4다. 그러면 B는 몇이야? B는 4A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됐니? 근데 ABC가 뭔지 모르겠는데 ABC가 뭔지 모르는데 이걸 뭐 구하래? 이거 2차원 올바른 두 분을 찾으래.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썼냐면 C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10이라고 바꿀 수 있는 거 12A라고 바꿀 수 있고 B 대신에 4A라고 바꿀 수 있잖아. 대입을 한번 해볼까? 그럼 저 2차식에다가 AX 제곱 더하기 B가 4A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4AX 더하기 마이너스 12A가 0 해서 개수가 다 A로 표현됐네? 근데 A가 0이 아니라 그랬어 문제에서. 그 말은 양변에 A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그럼 이 2차식 어떻게 되니?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2차식이 되는 것이다. 요거의 부분을 찾으라는 거야. 됐나요? 이해되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문자, 개수를 하나의 문자로 두면 그 문자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2차 관계를 찾을 수 있어요. 일반은 근 구해보시고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 이거 잘못 푼 거. 이렇게 곱셈 공식 못 외워갖고 이거 그냥 공식 못 외워서 이렇게 잘못 풀었대. 할 수 있어? 있어?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건데? 저 마이너스 A분의 B를 그걸 합으로 봐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루트만 남겨요. 루트나 남긴다고? 네.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얘를 그럼 얘는 걔 잘못 푼 애를 어떻게 잘못 푼 거냐면 근을 하나를 이렇게 두고 그리고 한 근을 이렇게 둔 거잖아.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마이너스 2랑 1이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다 얘는 1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의 합을 생각을 해볼 거야. 여기 두 개 더하면 2a분의 마이너스 2b지. 두 개 더했어. 이렇게 더했어. 그랬더니 이 두 분 나왔다니까 두 분의 합이랑 같아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a분의 b가 1이네. 그럼 a랑 b랑 같아야 된다. 첫 번째 식 나갈 거.
두 번째 C에 대한 식 나오려면 두 개를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잘못 구한 두 식을 곱해봐야 돼. 그럼 곱하면 얘는 합차로 곱해지는 거니까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c 이렇게 되면서 4a 제곱분의 ac만 남고 a 약분하면은 4a분의 c가 이때는 곱이 돼버린다는 거죠. 맞나요? 그 곱이 몇이다? 곱한 게 마이너스 2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c는 마이너스 8a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됐나요? 이해됐어? 진짜로 잘못 구한 식을 그 두 분이 마이너스 2랑 1이라고 했으니까 두 분의 합한 게 얘네 두 개 더한 거랑 같아야 될 거고 얘네 둘이 곱한 게 얘네들이 곱한 거랑 같아야 될 거고 맞니? 그럼 A랑 B에 대한 또 A랑 C에 대한 관계식 나왔으니까 2차식 어떻게 되니? AX제곱 더하기 B가 A라 그랬으니까 AX 그다음 C는 마이너스 8A니까 마이너스 8A는 0 이라는 식이 될 거고 A가 0이 아니니까요 양변에 A로 나눠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8은 0 이 원래 올바른 식이겠지. 원래 올바른 식이 뭘 구하래? 알파 베타 했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제곱이야.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구하라네? 이거 두근 주어졌으니까 이제 알파 베타 더한 거는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8이요 가는 거 이용해서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로 그건 아니죠. 곱셈 공식 이용하면 할 수 있겠죠. 이해되니? 그 다음 6번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거. 두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이랑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을 두근으로 하는 분물 2차 방정식을 찾으라. 그럼 봐봐. 일단 예를 들어서 이거 하기 전에 근을 만약에 2랑 1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찾아보자. 두근의 합이 몇이야? 3. 곱은 2잖아. 그럼 합이 3이고 곱이 2인 2차 방정식이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을 때 x제곱 얘는 부호 반대로 들어가고 플러스 2는 0에서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지 거꾸로. 아니? 그거 이용할 거예요. 그럼 얘를 봅시다. 얘는 요거 두근을 요거를 두근으로 한대. 그럼 이 값을 찾아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뭔데?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에서 4고 알파 베타는 1이라고 줘줬으니까 얘는 다시 얘기하면 4랑 1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찾으라는 거잖아.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그럼 바로 나와야지. 어떻게 해야 돼?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라고 쓰면 틀리고 는 0까지 붙여줘야 된다.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는 0 안 쓰면 틀려요. 혜율아 이해됐어? 근데 요건 어떻게? 얘에서 이 값을 구할 순 없잖아. 이 값 자체를 구할 수는 없잖아. 알파 베타를 구해도 되긴 하지만 그거 그렇게 구하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를 두 근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이 두 근의 합을 먼저 찾을 거야. 합. 두 근, 얘를 두 근이 가까이 근이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은 얘랑 얘를 더한 거지.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 두 근의 합이 될 거고 요 값은 얘네 둘로 내가 값은 구할 수 있는 거지. 합의 값은. 비록 이 각 근 각각의 근의 값은 못 구하지만 여기선 구했지만 여기선 못 구하잖아. 그러니까 이 값 그냥 합을 한꺼번에 구해봐. 그럼 얘 알파 더하기 베타가 4고 얘는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로 우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 얘도 그냥 4. 그럼 합이 몇인? 합이 8. 이해돼? 곱은 두 개 직접 곱해보면 되지. 이게 두 근의 곱. 곱하면 알파 베타 그 다음 요거 곱하면 1이고 요거 곱하면 1이니까 더하기 2 알파 베타 분의 1 더하기 2 이게 두 분의 곱의 값이 되는 거네. 그러면 계산을 했을 때 계산해보면 1 하면은 얘는 4. 그럼 다시 얘기하면 얘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두 근의 합이 8이고
두 근의 곱이 4이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4는 0에서 x제곱의 개수가 1인 이런 2차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나요? 못 구했어? 못 구하기 전에 다 까먹었으니까 이거 뭐 하는지? 동시 다 까먹었지 이거? 주셨는데 잘했어. 구하면 구한 거지 뭘 구했는데 어쩌라고. 봐봐 이거 뭘 어떤 걸 두근으로 하래? 어떤 거? 여기에서 여기까지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하는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찾으래? 맞아? A, P랑 P 맞네? 그럼 일단 첫 번째 얘 중심이니까 1번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 몇이에요? 8 이건 알아야지. 여기까지 써야지. 두 번째씩 못 구해서 지금 못 구하는 거지. 두 번째씩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너네 원주가 그래도 편의 비율 좀 생각해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공식 몰라? 한번 살짝 주마등을 스쳐 지나갔어? 이거 원주각이 이용한 거잖아. 이렇게 그었을 때 원주각이 여기면 이 원주각이랑 이 원주각 어때야 돼? 같아. 그리고 막꼭지각이니까 이게 두 개 AA 닮음이지. 닮음이면 얘 대 얘라고 해야죠. 얘 대 얘랑 어때야 돼? 같다. B가 같다. 닮음이니까. 그거 이용해 볼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으면 이가 원주각으로 같고 막꼭지가 같기 때문에 AA 닮음이잖아. 그러면 3대 4는 두 번째 3대 4는 누구다? 알파 대 맞나? 3대 4는 맞지? 알파 대 베타 맞아? 아니지 미안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내가. 알파 대 3대 누구? 베타라고 해야지 미안해. 3대 베타는 4대 알파 대 4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이해돼? 서 이해된 거 맞아? B래 지금 대응하는 B가 얘 대 얘는 알파 대 4다. 그럼 이거 비례식이면 알파 베타가 몇이다? 10이다.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두 현이 이렇게 겹쳐져 있을 때 얘랑 얘 곱한 건 얘랑 얘 곱한 거랑 어때야 돼? 같다 라고 해줘야죠. 나와야 돼.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두 분의 합이랑 곱이 주어져 있으니까 합이 8이고 곱이 12인 2차 방정식은 x-8x 더하기 12는 0 이렇게 되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래요? 이렇게 풀면 되지. 됐어요? 됐나요? 두 번째 거 했어? 네. 태화 했어? 네. 얘는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이렇게 돼 있을 때 4 그랬을 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AH, HB 두 분으로 하는 것을 찾으래. 이거 알파 베타 찾을 수 있잖아. 어떻게 찾아? 여기서 어쩌선 이렇게 그으면 얘는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5고 직각삼각형에서 5, 4 하면 여기가 3이어야 되지. 그럼 베타는 2, 알파는 8. 두 분의 합이 10인 2차 방정식 두 분의 곱은 16는 0 이렇게 해주지. 현실이야. 1번 7번에 1번 봅시다.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나머지 한 건 뭐라고 해야 돼? 네.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해야지. 내는 뭐 내야 그럼.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래. 그럼 나머지 한근은 반드시 1 마이너스 루트 3을 가져야 된다. 켈레근에 가지는 조건 있잖아. 2차 방정식에서.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어떻게 합이? 그렇지. 곱은 마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8 마이 왜 저래? 어그로 괜찮아 진짜. 말하면 할수록 다 오답이야.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분의 합 곱 나왔으니까 이거를 근으로 하는 A, B 값 찾아야겠지. 합이 2A가 마이너스 2A가 합 A는 마이너스 1 B는 곱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됐지? 두 번째 밑에 것도 마찬가지. 밑에 거는 허근이 나왔네?
한 근이 1 플러스 i예요. 그럼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i라고 혈례는 가져야겠죠? 그럼 합이 2, 곱 2. 아니, 그럼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니까 a는 마이너스 2일 거고, 그 다음에 곱은 b니까요. b는 2. 그럼 찾을 수 있겠지. 1번. 어떻게 해서 여기가 서로 다른 두 허근 갖는다 그랬어. 서로나 두 허근 갖는데 하나가 뭐래? 한 허근의 허수 부분이 4래. 그러면 앞에 실수분은 뭔지 모르니까 a 더하기 4i라고 하면 나머지는 a 마이너스 4i라는 켤레근 가질 거 아니에요. 두 분의 합이랑 곱을 이용을 해봅시다. 합하면 두 분의 합은 2a가 될 텐데 분각에서의 관계 이용했을 때 얘가 t네요.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a 제곱 더하기 16이 될 건데 얘가 뭐다? p 더하기 24래잖아. 그 두 개 연립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p가 2a라고 했으니까 p 대신에 2a를 대입해서 a 제곱 더하기 16은 2a 더하기 24다라는 a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올 거고 a 값이 아니 p 값이 양수래? p가 양수면 a도 양수여야 되겠다. a 값 빼주시면 이거 좀 잘 들어봐. 보자. 이렇게 해서 알파 x 근데 이건 fx가 어떤 값인지 안 주어졌어. 어떤 식인지 몰라 2차 식이. 근데 그 상황에서 알파의 메타 합 곱만 주어진 거야.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요거의 해를 찾으래. 그럼 봐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한 근이 알파고 한 근이 베타면 여기 x에다가 알파를 어떻게 했을 때?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는 거니.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f 알파는 0이다라는 게 성립해야 되는 거니. 맞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 베타도 0이다라는 게 성립하겠지. 맞아? 그랬을 때 얘가 0이 되게 성립하게 하려면 봐봐 잘 들어봐. 알파를 대입했을 때 요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알파일 때 0이라는 게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럼 얘도 성립하게 하려면 이 값 2x-a 자체가 알파가 되면 f알파는 0이 성립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럼 얘가 알파가 되게 하는 x값을 알파로 표현을 하는 거야. 얘가 알파가 돼서 성립하게 하는 x값을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알파를 이용해서 이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2x-1이 알파 이 값 자체가 알파가 되면 f알파는 0이 성립하는 거니까 이때 x값 찾아주는 게 2분의 알파 더하기 1이 여기 대입했을 때 f알파가 되면서는 여기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게 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 베타인 것도 마찬가지로 또 두고 얘가 이 자체가 뭐일 때? 베타일 때도 이 값이 2x-1이 베타일 때도 f베타는 0이 성립하면서 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가 베타가 되게 하는 x의 값은 x는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다. 그래서 2x-1은 0이다 라는 거에 해는 하나는 2분의 알파 더하기 1이고 나머지 하나는 2분의 베타 더하기 1이다. 그럼 내가 해를 이렇게 표현했으면 두 분의 합, 곱을 가지고 2차 방정식 찾을 수 있지. 합 해봅시다. 합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잖아. 이거 두 개 더하면. 근데 이거 알 수 있네. 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내가 4라고 했으니까 얘는 6이니까 3 할비 합 3 찾을 수 있지. 두 번째 곱은 마찬가지로 곱도 곱은 4분의 전개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럼 얘는 4분의 7, 8이니까 얘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됐어요? 혈이 이해됐어? 안 됐다. 안 됐지 너. 집중이 안 됐어요. 집중 안 한 거 아니고. 다시. 얘가 0이고 얘가 0은 이해되니? 왜냐면 fx의 해가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를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돼. 베타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돼. 요거 가지고 찾을 거야.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은 0이 성립하게 하는 값은 2x-1 자체가 알파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2x-1이 알파가 되게 하는 x값은 이렇게 2분의 알파 더하기 1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2x-1이 베타가 돼도 f베타는 0이 성립한다 그랬잖아. 그럼 그때 2x-1이 베타가 되게 하는 x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럼 2분의 알파 더하기 1, 2분의 베타 더하기 1이
요 식의 해가 되는 거라고. 이해돼? 요 식의 두근이 그래서 2분의 알파 더하기 1 2분의 베타 더하기 1이 얘는 0이 되게 하는 성립하게 하는 x랑 x값이라고 두 근이라고. 두 근의 합은 더했더니 계산했더니 3 나오지. 이거는 여기 나와 있잖아. 두 근의 곱은 전개했더니 4분의 전개했더니 이렇게 표현되고 얘가 이 값 알고 있으니까 대입했을 때 2가 된다. 그럼 얘 합이 3이고 곱이 2인 2차 방정식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해? f 2x-1은 합이 3인 곱이 2인 이런 2차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이해됐어? 한비씩 두근은 알파 베타에 대하여. 근데 얘는 뭐가 성립하는 거야? fx는 0인데 여기에 부분이 알파가 아니라 2알파랑 2베타라 그랬어. 2알파랑 2베타. 그거일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5고 알파 베타는 3일 때 f 뭐 구하래? 3분의 x 더하기 2는 0의 두근을 찾으세요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얘도 경민아 봐봐. 얘가 알파 2알파가 해라고 하는 건 2알파를 대입해서 성립해야 되는 거야. 알 수 있는 게 뭐야? 첫 번째 f 2알파는 0이다. 그리고 f 2베타도 0이다라는 게 성립하겠다. 그럼 이걸 성립하게 하는 요 값은 2알파라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0이다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 이 3분의 x 더하기 2 값이 뭐가 돼야 돼? 2알파가 돼야 돼. 뭐 이해돼?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첫 번째 3분의 x 더하기 2가 2알파가 되도록 하는 x값은 3 곱하고 2를 나누면 2를 빼면 6알파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얘가 2알파도 되지만 얘가 2베타일 때도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얘는 0이 성립하게 하려면 3분의 x 더하기 2 값이 3이 아니라 2베타가 될 때도 이 x값 찾아주는 게 얘도 6베타 마이너스 2가 요 값이 f 3분의 x 더하기 2의 그 두 근이 되겠다. 성립하게 하는 두. 그 두 분의 곱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두 번 곱하면 그거는 얘랑 얘 값을 가지고 구할 수 있겠지. 됐나요?